오늘은 먼저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기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커스 그레톡이 지난 3월 10일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정제톡 채널을 열심히 시청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커스 정제톡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포커스 정제톡을 사랑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대형 지방은행 파산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IT 관련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메카라고 불리는 곳에서 40년 동안 영업하던 실리콘밸리 은행 SVB에 불과 36시간 만에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포커스 정제톡은 SVB의 전격적인 파산의 배경,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금융위기의 전조인가, 제동 걸린 연준 금리 인상의 행진,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정제톡의 오보 박사입니다. 먼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를 간략히 업데이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은행은 미국 내 자산 규모로 16대 은행입니다. 총 자산이 2,090억 달러, 약 280조 원에 달하고요. 총 예치금이 1,800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86%가 예금보험공사의 보장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증권을 매각했으나 18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증자를 추진했으나 뱅크런이 발생하고 주가가 60%나 급락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은 은행을 폐쇄하는 전격적인 파산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한때 700달러가 넘던 주가가 106달러까지 추락하며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0년 된 이 은행이 망하는데 3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보도하여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대형은행의 파산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규모가 컸던 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파산한 워싱턴 뮤추얼 뱅크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파산 은행들의 누적 자산 규모를 표시하고 있는 이 막대가 15년 만에 최고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앨런 재무부 장관, 파월 연준 의장, 브루엠버그 예금보험공사 회장 세 사람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추가 뱅크런 방지와 은행의 연쇄 파산을 차단하기 위한 속전속결의 대응 조치였습니다. 공적 자금과 구제 금융은 투입하지 않지만 예금보험공사의 보장 한도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 전액을 보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금 보호 한도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시그너처 은행으로 이어지는 파산의 연결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하려는 정책당국의 다급한 의지가 돋보인 조치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매도 가능한 증권을 서둘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4.75%까지 높아진 상황에서 보유 중인 국채 시장 가치가 폭락하여 은행이 고금리를 견딜 수 없었던 것이 파산의 주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은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BTFP를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반면 교사로 삼아 미국채 그리고 MBS, 주택 모기지 채권 등 적정 자산을 가진 금융기관에 대해 해당 자산을 담보로 필요시 최장 1년의 단기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응 조치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다음날 뉴욕 증시 개장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 SVB에 예금했던 모든 고객은 안심해도 된다. 그러나 주주와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규제당국의 대응 조치에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20%에서 심지어 마이너스 60% 이상 주가가 폭락한 은행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과 규모, 예금자 구성, 채권 운영 비중이 비슷한 펄스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앞으로 몇몇 지역은행들이 추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월가의 긴장감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되돌아보면 하나의 지역은행 파산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왼쪽은 미국 서부 지역을 거점으로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다가 파산한 인디맥 은행의 간판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챗 GPT에 검색해 본 것이 오른쪽 스크린 캡처이고요. 영화 철자 표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즉 2008년 7월에 이 은행이 파산한 후 2달 만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다. 이 은행의 파산은 금융위기 발생과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라고 답했습니다. 투자은행인 베어 스턴스의 파산 못지않게 한 개 지역은행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도화선이 되었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전염 효과로 약 490개 은행이 연쇄 파산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 시스템으로 위기 확산 가능성을 판단할 때 들여다보는 자료 중에 하나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자산의 미실현 손실입니다. 왼쪽에서 보듯이 작년 말 기준 미국 은행들의 미실현 손실이 6,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작년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급증했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그 규모가 90배나 더 큽니다. 오른쪽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의 미실현 손실 비율이 유난히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은행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BOA, 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의 손실 비율이 마이너스 30%를 상회하고 있어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후 폭풍이 휘몰아치지 않을까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의 파산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어 제2의 리먼 사태의 전조가 될 것이냐에 대한 위기론과 신중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기론을 보죠. SVB 파산은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첫 신호이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지역 벤처 및 스타트업 유동성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다음으로 신중론은 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대폭 강화되었다. 고객 구성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에 편중되어 있어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금융당국의 신속한 뱅크런 방지와 시장 안정화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상은 월가 전문가들의 전망을 정리한 것인데요. 현재로서는 여러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어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 맞든지 투자자에게는 존 템플턴의 말처럼 비관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연준 FOMC의 셈법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지난주 파월 의장의 상하원 청문회에서 매파적 발언 직후 3월에 50bp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최종금리 예상치는 5.75%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SVB의 파산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뱅크런 발생, 파산 결정으로 최종금리 예측치가 순차적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추가적 금리 인상에 급 브레이크가 걸린 것입니다. 여기 밑에서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페드 워치를 보면 3월과 5월에 각각 25bp씩 베이비 스텝으로 인상하고
최저점 금리가 5.25%에 달한 후 7월부터 금리 인하로 피벗하고 금년 말까지 4.5%까지 하락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3월 FOMC에서 아예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수 민간 경제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야데니 박사는 금융위기 가능성에 직면하여 연준이 즉각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어야 하고 SVB 사태로 긴축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단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월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약 4,300개에 달하는 미국의 은행 중에서 하나의 지역은행의 파산의 파급 영향이 이렇게 큰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후 금융시장의 움직임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증가하여 장단기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1%에서 3.5%로 60bp 가까이 떨어졌고요. 파월의 의회 청문회 발언 이후 5% 이상으로 치솟았던 2년물은 4% 이하로 무려 100bp 이상 폭락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이래 최대의 낙폭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 금리와 역행하는 채권 가격은 급등하여 20년 이상 국채 ETF인 TLT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 이상으로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던 TLT 투자자들은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금값도 온스당 2,000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월 14일 기준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전후로 약 5일간에 걸쳐 마이너스 3.4% 하락했습니다. 이 기간 중 미국의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1.8% 하락에 그쳤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 걸리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미국과 비슷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약 60bp 하락하여 3.3%까지 밀렸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기준금리인 3.5% 이하로 떨어진 것이죠. 한국에서도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SVB 사태의 국내 영향이 제한적이고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내생적, 외생적 변수들이 워낙 다양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한시라도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다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시사점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하인리히 법칙으로 설명하면 답이 나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또 그 이전에 300건의 사소한 징후들이 있었다는 경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시사하는 포인트는 첫째, 사소한 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둘째, 작은 사고 하나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 사고로 확산된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던 타이타닉호가 처참하게 침몰하게 된 원인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다의 빙산이 떠다닌다는 무전 신호를 수없이 받은 선장이 대서양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무시하며 항로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타이타닉 조타수 하나의 작은 신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고 있으나 그 가능성에는 항상 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내의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반응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오늘 영상 전체의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꽃샘 추위가 계속되는 요즘 건강관리에 조심들 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와 더 좋은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